전기분해와 전해전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에너지와 화학적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에너지가 화학적 변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터리의 재충전, 물의 분해, 광석에서의 알루미늄, 금속 환원 등이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의 재충전은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각할 수 있죠.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를 사용하고 또 재충전을 해야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분해는 H2, 물에 전기에너지를 가해주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광석에서의 알루미늄, 금속 환원 반응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전지와 전기분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전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볼타전지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볼타전지는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으로부터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을 아연이온 그리고 오른쪽을 구리이온이라고 하면 이 아연이온에서는 전자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양극을 띠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 Cu 이온에서는 전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음극을 띠게 됩니다. 이 아연 이온에서 전자를 잃기 때문에 이 아연 이온이 수용액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홀쭉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자를 받으니까 Cu가 석출되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 왼쪽 수용액에서는 아연이 녹아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극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를 얻어서 마이너스를 받아서 이제 구리가 석출되었기 때문에 음극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액이 왼쪽은 양이니까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염다리를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는 염다리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전해전지는 비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비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걸 설명드리면 외부 전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선이 연결됐다고 합시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외부 전원이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는 도선이다. 그러면 플러스 극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을 띠게 되죠. 그리고 이 플러스에서는 전자를 잃기 때문에 산화전극, 그리고 오른쪽은 전자를 얻기 때문에 환원전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면 볼타전지와 전해전지는 모두 양극에서 산화전극을, 음극에서 환원전극을 띠는데 이 부호는
볼타전지에서는 산화전극이면 마이너스, 환원전극이면 플러스를 띠고, 전해전지에서는 산화전극이면 플러스, 환원전극에서 마이너스를 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타전지일 때는 이 양극에서는 산화전극이죠. 반응성이 큰 금속이 주로 나타나고, 음극에서는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의 전기분해 시 사용할 수 있는 이온들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전기분해의 공업적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정제라고 부르는, 즉 재련은 전기분해를 이용해 순수한 금속으로 정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리의 정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구리이온, 여기에는 99%의 구리이온이 있다고 하고, 오른쪽에는 약 99.99%의 순수한 구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 불순물이 섞인 구리에서는 구리이온뿐만 아니라 다른 이온들,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이온에서 전자를 잃어서 오른쪽 순수한 구리 쪽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이때 전자를 잃으면 구리이온과 여러가지 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귀금속 불순물은 산화되지 않고 산화전극 반죽으로 쌓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백금이 있고 그 주변을 구리가 둘러싸고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불순물이 섞인 구리겠죠? 근데 전자를 잃어서 구리가 이온화가 되면 그러면 이 구리는 물로 녹아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 백금만 남게 되는데, 이 백금은 반응성이 작아서 이온화되지 않고 바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뭉쳐진 게 산화전극 반죽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용에 녹아 들어간 구리 이온은 이 순수한 구리 쪽으로 환원된 전자와 만나서 이렇게 더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99.99%의 순수한 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리의 정제가 일어나는 거죠. 다음은 패러데이의 전기분해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성물의 양적 관계는 전해전지에서 공급한 전하량을 전자의 양으로 변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전극에서의 생산량은 공급된 전자의 몰수 또는 전하량에 정비례합니다. 전해전지에서 공급된 전하량은 전류와 전류를 흘려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 이렇게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때 이 시간의 단위는 초로 계산합니다. 또 공급된 전하량은 전자 1몰의 전하량과 전자의 몰수의 곱과 같으므로 이 전하량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1번. 전해전지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선지 1번. 비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는 맞는 선지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볼타전지는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전해 전지는 비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2번 선지, 양극은 산화정극이며 정극부호는 플러스극이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볼타 전지에서는 전극, 양극과 산화정극일 때 정극부호는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해전지일 때는 양극과 산화정극일 때는 전극부호는 플러스라고 해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3번. 이 선지 3번도 선지 2번과 마찬가지로 음극에서 환원 정극이고 정극부호는 마이너스 극을 띠므로 전해전지의 특징이 맞습니다. 선지 4번. 외부 전원의 플러스 극과 연결된 정극을 플러스 극,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정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한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해 전지는 외부 전원과 연결된 정극과 극성이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겠죠? 선지 5번 한번 봅시다. 화학 전지와 같이 외부 전원과 연결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자, 전해 전지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전원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비자발적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더라 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일가이온인 임의의 물질 A에 0.5A 전류를 1시간 동안 통과시킬 때 임의의 물질 A가 석출되는 몰수를 구하시오. 패러데이 상수를 9만이라고 잡고 계산합시다. 자, 앞에 공식 설명드렸죠. 이 C는 전하량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죠. 이거는 몰수 곱하기 패러데이 상수를 한 것과 같더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C는 0.5A 곱하기 1시간을 초로 계산하면 3600초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1800. 그리고 몰수를 구해야 되니까 몰수를 N이라고 하면 패러데이 상수 9만. 이렇게 하면 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N이 뭐가 되더라? 0.02 몰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이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